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정석책 71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들어갈 단원이 뭡니까? 제목이? 맞아요. 실수예요, 실수. 자, 이제 이놈의 실수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건데, 그죠? 자, 그리고 7회차 수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이 실수, 물론 그 실수라는 게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배우는 수체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됐습니까?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우리가 무리수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3-1에서. 이제 근데 이쪽 단원에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실수를 조금 정리하는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내신 대비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좀 녹화를 하고, 그리고 내신 대비 준비하시는 분들도 오늘 수업이 다 중학교 3학년 쪽 내용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잘 좀 집중해서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정석책에 나와 있는 그 실수 단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그 고등 교과 과정에서는 이 실수라는 단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어요? 자, 없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한데 바로 이거죠. 니들은 이미 다 배웠다. 여기까지 됐어요. 니들은 이미 다 배웠다. 그래서 이 실수라는 단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 단원인 복소수를 배우기 전에, 오케이? 허수라는 녀석을 다루기 전에 실수라는 내용을 이번 시간에 조금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과 같이 정리해 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실수라는 걸 우리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 그지? 항상 정리정돈하는 게 기본이야. 자, 그러면 실수라고 적을 건데, 실수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존하는 수. 자, 그래서 리얼 넘버의 알파벳 앞 글자를 따서 우리는 보통 실수라는 것을 R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적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실수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는데, 오케이? 자, 유리수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어떤 녀석? 무리수라는 녀석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근데 이 무리수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심플합니다. 어떤 거? 유리수는 우리가 중학교 몇 다시 몇에서 배웁니까? 2-1에서 배우죠? 됐습니까? 뭐 중학교 1-1에서도 배우는데 2-1에서 나오는 거죠. 자, 무리수는 여러분들 유리수가 아닌 수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유리수다라는 거 빠르게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요. 유리수는 ratio, rational, 이제 number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rational number라는 이 rational이라는 뜻이 이제 뭐 합리적인 뭐 그런 뜻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rational이라고 읽기보다는 그냥 ratio 이라고 읽어주시는 게 더 좋고, 레이시오가 무슨 뜻입니까? 비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유리수는 뭐다?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비율로 나타내어진 수.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등과정 때 비와 비율이라는 것을 배울 때 예를 들어 뭐 B 대 A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그것을 비율로 나타내면 뭐가 됩니까? A분의 B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A분의 뭐다? B입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A와 B는 무슨 수입니까? 정수이고 A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일부 고등 강사들이 여기에다 대고 뭐 A와 B는 서로소야 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은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왜? 그러면 헷갈려. A랑 B는 서로소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헷갈리는 이유가 봐봐. 4분의 2는 유리수야 아니야. 맞잖아. 근데 4가 2가 서로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서로소 저런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서로소라는 건 나중에 뭔가를 증명할 때나 쓰는 거고. 됐어? 정확한 정의는 A와 B는 그냥 정수, 그리고 A는 0이 아니다, 분모는 0이 아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유리수다라는 것은 또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느냐?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수는 또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계속 분류가 되죠? 자연수, 영, 음의 정수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 자연수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뭐다? 뭐 홀수와 짝수, 나머지로도 분류가 되고, 아니면 중학교 1-1에서 배웠죠. 어떤 식으로 배웠습니까? 소수, 합성수, 뭐다? 1,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건 조금 오바인 것 같고, 여기까지만 어찌됐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다음에 유리수가 아까 rational number라고 했고, 무리수는 유리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닌 수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어찌됐건 이 유리수를 부정하는 앞글자 IR을 붙여서 irrational number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A분의 B, 정수분의 정수꼴로, 이 말은 좀 중요합니다.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다시 뭐라고?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없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가 접하는 무리수는 뭐가 있다? 파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학교, 파이는 뭡니까? 원주율이죠? 그죠? 중학교 때 우리가 접하는 무리수 2-1에서는 뭘 배운다? 순환하지 않는, 그렇죠, 않는 무한소수다라는 것을 배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에는 이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뭘 사용한다? 근호, 그렇죠. 루트를 사용해서 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배운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 뭐 루트 2 등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초등, 중2, 중3 역사대로 좀 적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실수를 분류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또 이런 걸 배운단 말이죠. 어떤 거? 순환소수와, 그죠? 유한소수 같은 걸 배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적어놨죠? 교재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분수와 소수라는 것은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즉 분수와 소수는 이런 뭔가의 수체계가 아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건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냥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0.5를 우리가 2분의 1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됐습니까? 아니면 하지만 2라는 자연수를 우리가 2분의 4 이런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분수와 소수라는 것은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굳이 우리가 소수라는 것을 조금 관찰해 볼 때, 좋아. 이 소수라는 것은 무슨 소수? 유한 소수와, 이건 조금 번외입니다. 내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알겠지? 유한 소수와 무슨 소수? 무한 소수로 이제 좀 분리를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 무한 소수는 다시 순환 소수와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 녀석을 뭐라고 한다? 무리수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오케이? 수체계에 대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다음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아요. 2-1 때. 선생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9 땡 이렇게 하면 2.9999 이런 뭐 순환소수냐 유한소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랑 내신 대비 진짜 할 때 질문하시면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내가 다 알려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를 분류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라 적어놨습니까? 유리수의 조밀성과 실수의 연속성이다라고 적어 놓는데,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중학교 2-1에서, 그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지, 초등학교 때부터 뭘 배우느냐? 수직선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직선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에다가 수를 하나씩
대응시켜 놓은 것을 수직선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2-1에서 배웠던 유리수만으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점을 다 메꿀 수 있다, 없다? 없겠다라는 거야. 하지만 굉장히 오밀조밀하게는 모여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 걸 뭐라 부른다? 유리수의 조밀성이다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 내신에는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잘 봐.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그죠? 일부 닭대가리들은 여기 30분의 이렇게 해서 선생님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분문 문제에 10만 곱해줘도 뭡니까? 벌써 짜르르르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자, 그러면 실수의 연속성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유리수만으로 메꿀 수 없었던 그 수직선을 우리가 무엇을 점으로 찍으면 완벽하게 메꿀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무리수로 점을 찍으면 완벽하게 메꿔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리수와 무리수를 짜르르르르르르르 나열해 보면 마치 진짜 연속적인 하나의 실처럼 가겠다라고 해서 실수의 무슨 성이라고 부른다? 연속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동영상, 사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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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해 봅시다. 자, 해당 내용은 지울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 하나 다뤄보겠네요.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지우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정말 중요한 내용. 자, 절대값이다라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다뤄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다뤄보겠다고? 절대값. 자, 절대값에 대해서 다뤄볼 거다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절대값 기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 절대값 기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움에도 불구하고 절대값만 나오면 굉장히 이제 헤매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놈의 절대값이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절대값 기호는 수직선이 몇 개의 점? 2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거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자. 자,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있다? 2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5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2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2점 사이의 거리. 심플합니다. 뭐다? 오른쪽에 있는 수에서 왼쪽에 있는 수를 빼주시면 그게 2점 사이의 거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 5 있고 왼쪽에 있으니까 빼면 뭐가 됩니까? 3이 되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진짜 빼면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 이것도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녀석에서 왼쪽에 있는 녀석을 빼면 됩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2에서 빼보겠습니다. 뭐다? 마이너스 5를. 그 결과가 얼마입니까? 3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직선 위에 2점 사이의 거리는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왼쪽에 있는 점을 뭐 하시면 됩니까? 빼면 돼요. 좌표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 봐봐. 삐삐삐삐삐삐삐 짠짠 2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X라는 점이 있단 말이야. 됐어? 이 X라는 점과 이 점 2 사이의 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왜 애매해요? X 그렇지. 야, X가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X가 2보다 크다. 즉,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거리는 어떻게 된다? X-2라고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 X라는 점의 위치가 2보다 작을 때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2-X라고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이 2-X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에다 뭘 곱한 겁니까? 마이너스 1을 곱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뭐라고 쓴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얼마? 2다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x라는 점과 2라는 점의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x가 이럴 때를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귀찮으니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하나의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 기호가 바로 뭐다? 절대값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어떻게? 절대값 x-2라고 하면 점 x가 어딘지는 모르겠고 여튼 x와 2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얘들아, 절대값이 보이면 반드시 뭘 한다? 경우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야. 다시, 절대값이 보이면 반드시 뭐 한다? 경우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야. 절대값이 보이면 당연히 절대값 기호 자체가 여기에서부터 왔잖아. 얘 귀찮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며. 그럼 얘를 보면 귀찮은 걸 다시 써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럼 그 경우를 어떻게 나오는데 x-2가 양수다. 즉 0 이상이다라는 말은 뭐야? 점 x랑 점 2가 있지. 맞아? 그럼 x가 어디에 있다는 소리야? 오른쪽에 있다는 소리잖아. 오른쪽에 있다는 소리는 뭐야? 이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지. 크다라는 소리지. 같다는 원래는 크다, 같다, 작다야. 알겠지? 어쨌건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점 x와 점 2 사이의 거리인데 x가 이보다 작을 수도 있다. 즉 왼쪽에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 그러면 이보다 작다. 즉 왼쪽에 있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수직선에서는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x가 2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같은 위치에 있다. 즉 위치적으로도 우리가 이 녀석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됐습니까? 밑에 거는 뭐야? 2보다 어느 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선생님이 쓱쓱 해볼까요? 자, 봐봐. 지금까지 배웠으면 바로 대답해보자. 봐봐. 절대값 x-5는 무슨 뜻이야? 점 x와 점 5 사이에 뭐다? 거리야. 여기까지 됐어. 점 x와 점 5 사이에 뭐라고? 거리라고. 됐어.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바로 뭐 해야 된다? 경우 나눠야지. 그치? 5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혹은 같아요? 그럼 뭐야? x에서 5 빼주면 돼. 됐어? 자, 두 번째. x가 5보다 작아요. 즉 왼쪽에 있어요. 그럼 뭐야? 5 빼기 x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5 빼기 x를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그냥 여기에다 음수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 붙여서 이렇게 쓴다고.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적어봤으면 자, 봐봐. 봐봐. 얘는 뭔데? 얘는 뭔데? 그렇지. 똑똑했어. 절대값 기호는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려면 일단 뭐 해야 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빼기 기호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만들어. 그럼 무슨 뜻이야? x와 마이너스 5 사이에 뭘 물어보고 있어?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거리적인 관점으로 이해했을 때 너네가 이런 거에 대한 해석도 돼. 봐봐. x-5라고 하자. 얘는 5-x랑 당연히 같지 않아? 왜 같아? 이건 뭐야? x랑 5 사이의 거리지. 이거 뭐야? 5랑 x 사이의 거리지. 다를 게 있어 없어? 없다고. 맞아? 그래서 절대값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안에 음수 곱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상관 있다 없다? 없다고. 됐어? 야, 수학을 정의로서 접근하면 굉장히 많은 실마리가 다 해결돼. 얼마나 쉬워. 뭔지 알겠어?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는 뭐야? 빰빰빰 x. 얘는 뭐야? 그렇지! 똑똑해졌어. 얘는 뭐야? 원점과 x 사이의 거리잖아. 그치? 그럼 너 이거랑 같겠네. 알고 봤더니 뭡니까? 절대값 x-0이라는 거야. 이렇게 됐어? 오케이? 아하,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제 절대값 기호 정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복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기호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리라는 정의를 통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가 보이면 일반적으로 뭘 그만 돌려라. 일반적으로 뭘 해줘야 된다?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얘는 아니지. 원점과 0과 3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0점과 원점과 점 어디? 3 사이의 거리.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 되는 겁니까? 3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절대값 뽑아낼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뗀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지 말고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이 안이 음수면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절대값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 한번 해볼까요? 봐봐.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붙으면 이 새끼는 당연히 0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거리인데 어떻게 음수인 거리가 존재해? 존재하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봐봐. 절대값 a-3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어떤 거냐? 점 a와 3 사이의 거리라고도 볼 수 있고요. 됐습니까? 혹은 a-3이라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로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굉장히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또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이제 문제에 주어졌을 때 우리의 자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절대값 안이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로 경우를 나누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절대값이 몇 개 이상이다, 2개 이상이다 라고 했었을 때에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미지수의 값들을 수직선에 표시하고 표시된 값을 경계로 미지수의 범위를 나누고 각 범위에 따른 절대값의 값을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어떤 거를 좀 해볼 거냐? 잘 봐. 너를 좀 해보겠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위에서 적어놨던 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절대값이 2개 이상인 경우 어쩌고 저쩌고라고 나와 있죠? 그죠? 저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 선생님과 요 문제, 자, 이거를 좀 이렇게 키워주고 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아까 x였고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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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3x 더하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x 더하기 1입니까? 좋아요. 그 다음 3x 더하기 10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잘 봐.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자,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찾으라 그랬지. 맞아? 그럼 너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요렇게 점을 찍으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오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잘 봐. 너는 뭐야? x랑 어느 점 사이의 거리야? 0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지. 얘는 x랑 마이너스 1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지. 그거를 따져보려고 했더니 x가 너와 너를 기준으로 여기니에 따라서 다 뭔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뭔 말이 납득돼요? 뭔 말이 납득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보겠다라는 거야? 경우를 나누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느냐? 자, 첫 번째 케이스, x가 뭐 이상이다? 맞아요. 0 이상이다라고 하면 둘 다 양수돼서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뭡니까? 2x 더하기 1이 얼마다? 3x 플러스 10이지 않습니까? 얘를 만족하는 x는 얼마죠? 마이너스 9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뭡니까? 모순이죠. 뭐가 모순이야? 0보다 큰 했는데 음수 나왔으니까 모순이지. 그치? 두 번째. 뭡니까? 마이너스 1가 뭐다? 0 사이에 있을 때라고도 볼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럴 때는 0에서는 x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얘 뭐가 돼서 나와요?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이랑 비교했을 때는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죠?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하기 얼마다? x 플러스 1. 그러면 너가 3x 플러스 얼마? 10이 되시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없어지고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고 x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 얘도 뭐가 돼요? 모순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봐봐. x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죠. 그럼 0에서도 뭘 빼야 됩니까? x를 빼야 되죠. 즉 얘가 뭐가 돼? 음수가 돼서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얼마? x에 너도 마이너스 1에서 너를 빼야 되니까 여기도 음수 하나 달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뭐가 된다? 3x 플러스 얼마? 1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x 넘기고 5x. 5x는 마이너스 11이니까 x는 얼마가 돼서 나옵니까? 마이너스 5분의 얼마? 11 이렇게 나오시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정답은 얘 하나만 셀렉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자, 포인트는 이거야. 절대값 기호가 2개 이상으로 뭐가 잔뜩 나왔다. 한 개여도 상관없어. 일단 어떻게 한다?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각각의 포인트들을 찍으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이런 게 나와도 마찬가지야. 봐봐. 자, 뭐는 얘들아 3x 플러스 10이다. 이런 게 나왔어. 됐어. 자, 그럼 얘를 0으로 만든 x의 값 얼마야? 0이지. 얘를 0으로 만든 x의 값 얼마야? 3이지. 그렇게 찍으라고. 됐어? 왜냐? 얘는 봐봐. 이거잖아. 맞아? 맞아? 그럼 뭐야? 0이랑 3을 찍으면 x가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얘네가 부호가 다 달라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다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든 x의 값을 찾아서 점으로 찍으라는 거야. 됐어? 그럼 당연히 x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로 경우를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맞아 아니야? 맞지? 그지?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는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죄다 함수건 죄다 뭐 한다 일단?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봐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저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막 경우 나눠서 복잡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얘는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1과 x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는 소리야? 3이라는 소리지. 그럼 3 더하고 3 빼. 맞아? 그럼 뭐랑 뭐가 답이야? 마이너스 4, 그 다음 얼마야? 2가 답이지. 맞지? 그러면 이 방식을 이용하면 얘들아 봐봐. 이런 것도 자, 이런 문제 봐봐. 이런 거 봐봐. 이런 것도 쉽게 풀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 어떻게 쉽게 풀 건데요? 자, 봐봐. 얘는 뭐 사이의 거리야? 0이지. 아이고. 얘는 마이너스 5지.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그러면 x라는 녀석이 어딘가에 위치를 할 텐데 마이너스 5라는 점과 0이라는 점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의 합이 얼마라는 소리야? 10이라는 소리지. 맞아? 맞아? 그러면 여기에 거리가 지금 얼마니? 5지 않겠어?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5 빼봐. 그럼 얼마야? 5지. 그치? 그러면 x는 여기 2분의 5만큼 가거나. 됐어? 1로 얼마만큼 가면 돼? 또 2분의 5만큼 가면 되시겠다라는 소리지. 이해돼? 이해돼? 왜겠어? 자, 마이너스 5에서 x까지의 거리가 지금 얼마야? 5 더하기 2분의 5지? 맞아? 너에서부터 거리가 얼마야? 2분의 5지? 더하면 얼마야? 5 더하기 5지. 합이 얼마야? 10. 이해돼? 자, 그럼 여기에서도 이만큼 얼마만큼 가면 돼? 2분의 5만큼 가면 되는 거야. 이만큼의 거리가 2분의 5지. 여기에서부터 거리는 얼마야? 5 더하기 2분의 5지. 맞아? 두 개 더하면 거리 얼마야? 10. 그렇게 잡는 거야. 어렵냐고. 정의대로 가면 개 쉽다고.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논리야. 분수가 나와서 좀 짜증나게 보이는데 잘 봐봐. x-1이 있고 더하기 얼마다? x 플러스 얼마? 3점도가 있다고 칠게. 됐어? 그럼 점 어디야? 마이너스 3이고 여기 얼마야? 1이잖아. 맞아? 맞아. 그 거리의 합이 얼마다? 6이라고 해보자. 됐어? 됐어? 그럼 점이 여기에 있을 순 없어. 왜? 너랑 너의 거리의 합이 얼만데?
4밖에 안 되잖아. 점은 항상 여기 x 여기에 있어야겠네. 그치? 맞아? 그럼 여기 길이가 지금 얼마야? 4지? 맞아? 그럼 얼마만큼 가면 돼? 1만큼 가면 돼. 4 더하기 1. 얘는 얼마야? 거리가 5고 여기 길이 얼마야? 1이잖아. 5 더하기 1이 얼마야? 6이지? 그럼 너 좌표 얼마야? 2라고. 됐어? 얘도 마찬가지 1만큼 가면 돼.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얘 정답은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2 이렇게 나오시겠지 뭐. 맞아? 맞아? 씨 언제 이거 경우 나누고 앉아있을 거야? 그치? 정의대로 풀 때는 정의대로 풀고 경우를 나눠야 될 때는 경우를 나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정의대로 푸는 것은 이런 상황일 때는 정의대로 푸는 거고 경우를 좀 나눠봐야 되는 것은 자 이런 상황일 때는 경우를 좀 나눠봐야지. 그치? 왼쪽도 미지수잖아. 뭔가 짐작이 되는 게 없잖아.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거 봐봐. 띠띠리띠띠 1이라고 했었을 때 x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됐어? 그럼 첫 번째 x가 여기 있어. 그럼 뭐야? x 빼기 1은 얼마? 2x 더하기 10이니까 넘기고 넘기면 x가 마이너스 10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자, x가 이번에 여기 있어. 그럼 뭐야? x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 마이너스 x인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자고. 됐어? 그럼 뭐야? 3x는 얼마가 되는 거니? 3x는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9. 그럼 x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지? 그건 말이 되네. 이렇게 찾으면 돼. 납득됨?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절대값까지 우리가 깔끔하게 조졌어요. 자, 절대값은 중요해. 자,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저런 것도. 이런 것도. 경우 나누어서 그냥 해결하면 돼요. 됐어? 경우 나누어서 해결하면 돼. 근데 이런 건 되게 쉽네. 되게 쉽네. 이건 뭡니까? 왜 쉬워? 왜 쉬워? 이건 그냥 정의대로 가면 되게 쉽잖아. 그치? 봐. 이건 뭐야? x랑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가 뭐보다 작아야 돼? 3보다 작아야 되지. 됐어? 이쪽으로 3가 얼마야? 2지. 이쪽으로 3가 얼마야? 마이너스 4지. 그거보다 작다라는 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x의 범위지. 맞아? 맞아? 맞냐고? 정의대로 해서 절대값 범위 찾으라고. 찾을 수 있겠어? 안 가르친다 이거 나중에. 자, 이건 뭐야? 거리가 뭐보다 커야 돼? 3보다 커야 되지. 그럼 뭐야? 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쪽, 여기에서부터 이쪽이 되겠지. x가 위치해야 되는 곳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런 건 뭐 해야 돼? 이런 건 경우 나눠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건 경우 나눠야 돼. 됐지? 그렇게 해서 풀어봐. 근데 이거 조금 빠르게 하면요. 잘 봐. 플러스고 절대값하고 여기에 뭔가의 양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 5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안에 이렇게 있고 그럼 이 안에 게 5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다 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뭐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너는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벌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외울 수 있는 약간 좀 이상한 팁이라고 하면 봐봐. 얘 지금 뭐처럼 생겼어? 시옷처럼 생겼지? 그지? 그래서 4, 2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3과 뭐? 마이너스 3, 4이다. 됐어? 너의 범위가 뭐? 3과 마이너스 3, 4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 여기까지 됐지? 좋습니다. 수업이 조금 빠르거든요. 왜냐면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 졸래 많아가지고 말이 좀 빨라. 알겠지?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야 돼. 졸면 안 돼. 힘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잘 좀 알아두십시오.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절대값의 성질이라고 적어놨죠? 오케이.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들 쓰이니까 잘 좀 알아두십시오. 자, 한들아 1번.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맞아? 맞아? 원점과 A 사이의 거리. 얘도 원점과 A 사이의 거리잖아. 됐지? 너무 당연한 얘기. 자, 2번도 마찬가지. 당연하다. 4번도 당연하다라고 좀 봐줬으면 좋겠어. 됐어? 자, 이 4번은 어디에서 많이 응용되느냐? 자, 2차 방정식에서 많이 응용돼. 됐어? 4번은 어디에서? 2차 방정식. 즉,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뭐다? 0이다 라고 나왔을 때 아씨 뭐야 경우 나눠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얘를 이용하면 너는 뭐가 돼?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얼마야?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지? 그치? 어떻게? 절대값 x 마이너스 3 절대값 x 플러스 얼마? 1이 얼마야? 0이지. 맞아?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넌 나가리. 너를 만족하는 x의 값. 무엇과 뭐다? 3과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 됐어? 얘는 어디에서 많이 응용된다고? 2차 방정식. 그래서 이 예시도 같이 좀 써놔. 많이 응용되니까. 헐 하지 말고 나중에 2차 방정식 나왔을 때. 아니요, 안 돼요. 조금 이따 갔다 오세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온다? 줄줄이 문제들이 조금 나오실 거야. 그지? 자, 봅시다. 빠른 속도로 정리 좀 하고 쉬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자, 봅시다. 자, 이런 거 보면 뭐 일단 경우부터 좀 나눠봐야겠죠.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a의 값 뭐랑 뭐죠? 마이너스 1과 3. 근데 범위가 어디래요? a가 이쪽이죠? 즉 a가 어디에 있답니까? 여기에 있대죠. 그럼 너는 뭐가 됩니까? 3-a 되죠. 너는 뭐가 됩니까? 그냥 그대로 a 플러스 1이다 라고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간단히 하면 뭡니까? 4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봐봐, a가 어디에 있어 지금? 여기에 있지, 그지? 그럼 어찌됐건 너 거리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부셔도 되고. 뭐만지 이해돼? 뭐만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쓱싸라 싹싹싹싹싹 스르스 싹싹싹싹싹. 자, 다음에 이 녀석 보니까 절대값 허르르 난리가 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어찌됐건 여기 원자 단위로 뜯어보면 이 절대값 A 이렇게 보이시는 거 보여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첫 번째 A가 뭐일 때? 0 이상일 때.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죽죠. 0 이상이면. Right? A 빼기 A 되니까 죽잖아. 그지? 그럼 여기 뭐 되는 거야? 2A 되는 거지? 됐어? 됐어? 두 번째. A가 뭐일 때? 0보다 작을 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봐. 0이면 A가 이제 여기에 있을 때야. 그지? 얘 뭐 돼? 0 빼기 A니까 마이너스 A지. 그럼 여기에서 죽지. 맞아? 맞아? 그럼 여기 뭐 돼? 마이너스 A지. 너 붙었으니까 뭐야? 플러스 A지. 그지? 그래서 정리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절대값 2A 나오지. 됐어? 자, 근데 0과 2A 사이가 거리지. 됐어? 그럼 뭐가 나와?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겠지.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2A. 그래서 1번 케이스에도 2A, 2번 케이스에도 2A니까 너는 모든 케이스에서 그냥 2A라고 정리돼서 나온다. 이렇게 정답을 적는 거야. 납득? 네. 납득해? 오케이, 좋아. 자, 참고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센 교재 같은 경우에서는 이 실수가 없어요. 내용이. 정석만 숙제가 있습니다. 뭔지 알겠어? 그래도 이 절대값이나 이런 거는 계속 너네들을 따라다녀. 뭔 말인지 알겠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따라다녀. 그래서 어찌됐건 잘 이참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내용 정리 좀 했고. 이거는 내가 해줄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니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이쪽 부분 이제 실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인데, 자, 얘들아, 절대값까지 지금 3-1 내신 들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찍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자, 근데
절대값까지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에 실수 분류하는 것도 3학년 1학기 내신하는 분들에게 필요하고 절대값 자체는 내신이건 나발이건 항상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무리수 할 때에도 절대값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루트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런 거 어떻게 뽑아내? 절대값 마이너스 이렇게 뽑아내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걸 잘 알아둬야 되니까 허투루 듣지 말고 그냥 동영상 강의 듣으시는 분들도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됐어. 자, 일단 쉬는 시간을 주기는 조금 아까운데 그 실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도 일단은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다들 좀 피곤해. 그치? 학교 갔다 바로 와서 피곤하거든? 세수도 좀 하고 엎드려서 좀 자고 체력 보충하고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자. 자, 잠깐 스탑.